해외에 갈 때 일형당 요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인슐린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길 권해요. 안녕하세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일형당뇨인이 해외에 갈 때 혹은 비행기 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일형당뇨인은 인슐린이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증 난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내 생명처럼 항상 꼭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긴 출장이나 해외 여행에서 머피의 법칙처럼 꼭 갑자기 인슐린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슐린을 깜빡하고 안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부산을 가는데 차로 2시간 정도 가다가 갑자기 인슐린을 안 챙긴 걸 알고 다시 2시간을 운전해서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날 운전만 10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 많은 병원에서 인슐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슐린 구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급하게 밤에 인슐린이 떨어지면 사실 대학병원 응급실밖에 답이 없죠. 이렇게 국내에서도 여행이나 출장 등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라면 더 난감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갈 때 일형당 요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나 저혈당 대비하는 포도당, 간식을 준비해야 해요. 외국에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신체 활동도 평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또 심한 저혈당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글루카곤 키트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연소혈당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혈당검사 스트립과 측정기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1형 당뇨병 환자임을 알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는 꼭 가지고 가세요. 물론 영어로 되어야겠죠.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면 대부분 작성해 주시고요.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내가 작성해서 의사 선생님의 사인이나 도장만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언제부터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물, 인슐린 지사를 어떻게 맞고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와 심한 저혈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주고 긴급 비상 연락처는 몇 번이다. 그리고 외국에 며칠 정도 머무를 것이고 이 다량의 많은 인슐린이나 바늘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적힌 영문 진단서하고 최근에 받은 검사 기록지 정도 가져가면 충분해요. 진단서나 기록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휴대용 가방에 넣는 것이 좋고요. 사실 저는 외국에 한 달 이상 오래 머물렀던 적도 있었는데 준비를 많이 해가서인지 현지에서 영문 진단서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까운 현지 병원 응급전화번호와 위치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요즘에는 펌프 연속 혈당기 같은 전자의료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보안검색대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영문 진단서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어떤 제품들은 보안검색대에서 전신 스캔은 피하고 수화물이나 엑스레이 기계에 넣지 말고 금속 탐지기나 막대 탐지기를 요청하라고 적혀 있는 제품도 있어요. 자기장과 열이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해외를 갔어도 아직까지 해당 제품이 수화물이나 액수성 기기에서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슐린 펌프나 연속 혈당기를 사용한다면 추가 배터리나 충전기를 가져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이 있다면 여분도 가져가야겠죠. 인슐린 펌프 배터리는 수화물에 넣었을 때 가끔 방전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 인슐린과 관련된 것들은 기내 짐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당뇨병의 의료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인슐린은 충분하게 평소 사용량보다 2배 혹은 3배 많은 양을 준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내용 짐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수화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화물칸의 극단적인 온도로 인해 인슐린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인슐린은 단백질 기반의 호르몬 제제로 너무 뜨겁거나 얼게 되면 변성되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인슐린을 포함한 1형 당뇨병 약물을 가지고 기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항공사는 기내 인슐린 반입이나 액체류 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꼭 영문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음료도 저혈당 방지용이라고 얘기하고 진단서를 보여주면 보안 검색대를 보통은 통과해 줍니다.
저는 준비성이 좀 철저한 사람이라 기내용 짐에도 인슐린 충분하게 보관하고요. 수화물에도 여분의 인슐린을 보관해서 보냈어요. 대신 온도 유지를 위해서 보냉팩에 넣거나 아니면 옷에 꽁꽁 싸놓고요. 다행인지 아직까지 인슐린이 변질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비행기 안에서 주사 맞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고요. 혹시 승무원이나 보안검색대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면 영문진단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비행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가 주사를 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 화장실에서 주사 맞는 것도 비행기에서는 괜찮아요. 다른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용한 바늘, 당연히 안전하게 폐기해야겠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맞은 바늘은 다시 가방에 넣어서 나중에 플라스틱 병에 넣어 안전한 상태로 버려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 준비사항은 이 정도고요.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인슐린. 인슐린은 사실 다른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과 달리 상온 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개봉 후에도 30도 이하의 실온 보관할 수 있고요. 피아스프는 4주, 트레시바는 8주 동안 가능해요. 다른 인슐린 제제들도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초석유성 인슐린은 상온 한 달, 지속성 인슐린은 2달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봉 전 냉장 보관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보관도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한 달 정도는 실온에 노출돼도 인슐린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더운 나라, 추운 나라에 갔을 때가 문제죠. 호텔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에 인슐린을 보관해도 좋고요. 냉장 보관할 때는 2도에서 8도의 온도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휴대용 냉각팩, 포켓, 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냉각 제품들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좋고요. 냉각팩을 얼려야 하는데 현지에 만약에 냉장고, 냉동이나 얼음이 없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사용한 방법인데 냉장하지 않은 물병에 인슐린을 반만 담아서 보관하기도 했어요. 더운 나라에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죠. 물이 너무 차가우면 인슐린이 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이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지만 현지에서 인슐린이 떨어져서 급하게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현지 병원을 가야겠죠. 일단 영문 처방전과 여행자 보험, 현지 병원을 확인하고요. 처방전에는 내가 어떤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지 꼭 적혀 있어야 해요. 인슐린 이름이 현지에서 다르게 불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병원에 갔는데도 인슐린이 없다. 그렇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지원을 받으세요. 사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구매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는 현지 병원, 약국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현지 의료기관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이 직접적인 의약품 공급원은 될 수 없지만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해외는 시차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시차 때문에 인슐린 주사 시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나 양은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시고요. 볼로스 인슐린, 식사 인슐린은 식전에 평소에 똑같이 맞는 걸 권장하고요. 지속성 인슐린은 짧은 여행의 경우에는 원래 집에서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여행일 때는 서쪽으로 갈 때는 즉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맞으려면 10% 정도 올려서 주사하거나 혈당이 괜찮다면 그대로 맞아도 돼요. 또 미국같이 동쪽으로 갈 때는 시간이 감소하므로 지속성 시간이 좀 겹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하고요. 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처음 주사만 10% 정도 줄여서 맞고 다음번부터는 동일하게 지속성 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지속성 인슐린은 제 수면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패턴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더라도 현지 시간에 맞춰서 동일한 시간에 맞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혈당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혈당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혈당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해외여행은 평소보다 많이 걷고 활동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쉽게 올 수 있으니 항시 저혈당 대비 간식을 준비해 두고 기저인슐린도 제 경우에는 평소보다 적게 맞아요. 많이 걷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현지 음식들이 평소에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또 여행이라서 더 많이 먹기도 하고 탄수화물량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볼루스 식사 인슐린도 평소보다 약간 줄여서 맞고 혈당 모니터링을 자주 하면서 추가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을 선택해요. 또 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도 되고 잠자리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당이 평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해외여행 가면 나의 탄수화물 계속 변동 계수를 다시 세팅한다는 느낌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행이 아닌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정해져 있는 빡빡한 스케줄 덕에 운동할 시간도 없고 긴장도 많이 해서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일형당뇨 마라톤을 하고 있고 잠깐의 혈당 변동이 커도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해외를 꽤 많이 다녀본 편이에요. 미국도 서너 차례 다녀왔고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호주, 스위스도 다녀왔어요. 제 첫 해외 방문이 2005년 1월 미국이었거든요. 대학생 때인데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보내준 현지 대학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일형당뇨 발병 5년 차였죠. 그때는 지속성 인슐린이 없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간형 MPH 인슐린이나 혼합형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첫 해외여행이고 적지 않은 기간을 머무는 거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갔던 기억이 있고요. 당연히 긴장이 됐죠. 보안검색대에서 많은 인슐린을 보고 물어봤는데 미리 준비한 진단서를 보여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안에서도 미리 승무원에게 저 일형당뇨인이다 라고 밝혔는데 가는 내내 승무원이 저를 많이 챙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인슐린 펌프 착용할 때도 일형당뇨임을 먼저 얘기하고 그때는 진단서도 보여주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충인가 싶을 정도로 긴장을 안 해요.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똑같이 인슐린 맞고 돌아다니고요. 저는 태생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인지 해외 나가는 것은 항상 즐거워요. 무엇이든 처음은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일형당뇨인의 해외여행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은 우리보다 일형당뇨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고 인식도 훨씬 좋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